평생을 바쳐 한 푼 두 푼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이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 한 번의 전화 통화로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교묘한 범죄의 칼날이 사실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 부모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들은 더 이상 어설프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그럴듯한 상황과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장 약한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려 하죠. 오늘 우리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드는 가장 오래되고도 치명적인 그 첫 번째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놀랍게도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메시지 한 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전마,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 맡겼어. 임시로 쓰는 폰이라 전화는 안 되니까 이걸로 문자 줘봐 같은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흔한 상황이기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순간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사기범들은 곧바로 다급한 용건을 꺼내놓기 시작하죠. 온라인 강의 수강료를 지금 바로 내야 한다거나 친구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부모님이 잠시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고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임시폰이라 은행 앱도 안 되고 공인인증서도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 순간 부모님의 머릿속에서는 합리적인 의심회로가 정지되고 오직 내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사랑만이 모든 판단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 자녀와의 대화 패턴이나 말투까지 교묘하게 흉내내는 치밀함 앞에서는 잠시라도 혹시 하는 생각을 떠올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 바로 그 순수한 마음을 범죄자들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돈을 보내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악랄합니다.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거나 특정 앱을 설치해야만 원격으로 결제를 도와줄 수 있다는 식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죠. 만약 여기에 응하게 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개인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면서 나도 모르는 대출이 시행되거나 휴대전화 자체가 좀비폰이 되어 모든 금융정보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ATM 기기 앞에서 혹은 모바일 뱅킹 앱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송금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순간, 부모님은 오직 곤경에 처한 자식을 도왔다는 안도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걸려온 진짜 자식의 멀쩡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죠.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를 마주한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평생을 일궈온 재산을 잃었다는 상실감보다 자식을 위하는 자신의 마음이 범죄에 이용당했다는 끔찍한 배신감과 자책감이 그분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핥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 간의 신뢰까지 송두리째 파괴하는 잔인한 심리 공격인 셈입니다. 자식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미끼로 삼는 범죄가 있다면 노후의 막연한 불안감과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박한 기대를 파고드는 함정도 존재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에게 번금은 절대 보장되고 은행 이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거죠. 바로 노년층의 지갑을 노리는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입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비상장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전문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이 대단한 전문가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부담 없는 소액으로 먼저 시작해보라며 실제로 스마트폰 앱 화면에 매일같이 돈이 불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갑니다. 가짜 수익률 그래프가 위로 솟구치는 것을 매일 눈으로 확인하다 보면 처음의 의심은 어느새 확신으로 바뀌고 더 큰 욕심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자신들끼리 짜고 올린 가짜 성공 후기들이 넘쳐나고 친절했던 담당자는 이제 더 큰 돈을 넣어야만 더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부추깁니다. 문제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더 큰 수익을 위해 평생 모은 퇴직금이나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까지 넣고 나면 그들의 태도는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세금 문제나 전산 오류 같은 온갖 핑계를 대며 출금을 막아서고
불안한 마음에 연락을 해보면 이미 전화기는 꺼져 있고 그 화려했던 사무실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결국 화면 속에 찍혀있던 수억 원의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고 남은 것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빚과 처참한 배신감뿐입니다. 한평생의 꿈과 희망을 걸었던 투자가 사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설계된 잔인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수법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는 훨씬 더 교활한 방식의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각종 지원금이나 환급금을 챙겨준다는 문자 메시지인데요. 코로나 특별생활안정자금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라거나 작년에 내신 건강보험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와 같은 문구는 누구라도 솔깃할 수밖에 없죠. 나라에서 나를 챙겨준다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이 앞서게 되는 심리를 정확히 노린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목적은 돈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스마트폰 자체를 원격으로 조종하려는 데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며 특정 인터넷 주소 링크를 누르게 유도하는데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휴대폰에는 모든 것을 엿보고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손안의 작은 은행이었던 스마트폰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범죄자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피해자 본인은 자신의 은행 앱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알림과 문자를 범죄자가 중간에서 가로채기 때문이죠. 국가에서 보내는 공문이나 안내문처럼 정교하게 꾸며진 메시지 앞에서는 평소에 아무리 의심이 많은 분이라도 나라에서 나에게 이런 혜택을 하는 생각에 무장해제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정보와 재산을 통째로 넘겨주게 되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남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깊은 무력감과 혼란뿐입니다. 이처럼 자식을 향한 애틋한 마음,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보내고 싶은 간절한 바람, 그리고 국가기관에 대한 당연한 믿음까지 사기범들은 우리 마음속 가장 순수하고 선한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무기로 사용합니다. 결국 모든 사기의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과 신뢰를 역이용하는 것이죠.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과 희망, 그리고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자녀의 병원비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져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누르던 순간 평생의 꿈이었던 안락한 노후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황홀경에 빠져 마지막 남은 돈까지 투자하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절박하고 간절했던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통장 숫자를 늘리기 위한 냉정한 사업 아이템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잃은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남기게 됩니다. 그 순간 평생을 성실하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패는 어쩌면 아주 간단한 두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의심 그리고 확인입니다. 조금이라도 낯설거나 미심쩍은 요구 앞에서는 일단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아무리 달콤한 수익을 약속하더라도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문자와 메신저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정부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부모님이 겪고 있을지 모르는 너무나 아픈 현실입니다. 사기범들은 세상의 변화에 어두운 어르신들의 고립감과 정보 격차를 가장 먼저 노립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이 문제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께 드리는 안부 전화에 더해 요즘 이상한 전화나 문자는 없으셨어요? 라는 질문 하나를 덧붙이는 작은 습관은 어떨까요? 그 사소한 관심이 거대한 피해를 막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무조건 자녀에게 먼저 알리고 상의하시도록 약속을 정해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자녀들은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지켜드리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니까요. 사기꾼들의 수법은 매일같이 교묘하게 진화하겠지만 서로를 향한 관심과 지키려는 지혜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작은 관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의 소중한 평생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약 안타깝게도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골든 타임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피해 구제 사례들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를 사칭하거나 달콤한 수익을 약속하거나 정부기관을 내세우는 등 실로 다양한 사기 수법들의 민낯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묘한 함정들에는 사실 놀랍도록 동일한 하나의 급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사기꾼들은 우리의 기술적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고 연약한 부분,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을 날카로운 무기로 삼아 공격하죠.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특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숭고한 사랑을 가장 잔인하게 이용합니다. 엄마, 나 지금 큰일 났어라는 다급한 메시지 한 줄에 부모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 순간 이성적인 판단은 흐려지고 오직 내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게 되죠. 사기범들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두 번째 무기는 욕망입니다. 힘겨운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한 인간적인 소망을 교묘하게 부추기는 것이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현실의 고단함을 잊게 만드는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소액의 투자금으로 시작해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며 피해자의 믿음을 쌓고 더 큰 욕망의 덫으로 서서히 끌어들입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게 만들고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치밀해서 피해자는 자신이 탐욕에 눈이 멀었다기보다 희망에 투자했다고 믿게 됩니다. 세 번째 무기는 바로 신뢰와 그 이면의 불안감입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처럼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대상의 이름을 빌려 접근하기에 의심의 벽은 처음부터 허물어져 있죠. 세금이 환급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같은 말은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처럼 들립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만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조바심과 불안감을 자극하는 겁니다. 복잡한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하는 목소리에 의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든 정보가 송두리째 넘어가 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사기의 정점에는 공통된 비극적인 장면이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송금 버튼을 누르는 그 절박한 손길과 그 돈이 차가운 디지털 숫자로 변해 범죄자의 계좌에 쌓이는 냉혹한 현실이 겹쳐지는 순간이죠. 사랑과 희망, 그리고 신뢰라는 인간의 가장 선한 감정들이 가장 악랄한 범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묘하게 마음을 파고드는 공격을 막아낼 가장 강력한 방패는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아주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일단 멈추고 딱 한 번만 더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다급한 연락을 받든 아무리 솔깃한 제안을 듣든 그 자리에서 즉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메시지 앱을 닫고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자녀의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보는 것. 은행이나 관공서의 공식 대표 번호를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 확인 전화를 해보는 것. 이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안 시스템은 바로 가족이니까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자녀에게 먼저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님께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며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미리 알려드리는 관심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자주 소통하는 가족일수록 사기범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은 결코 영화나 뉴스 속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누군가, 어쩌면 나의 부모님이나 나 자신이 겪을 수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겁니다.